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 시간으로서 소득세의 6.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7.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8.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첫 번째는 논밭이에요. 논밭.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두 번째는 한 개의 주택. 자, 1개의 주택. 이 소유자예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는데 어떻게 임대소득이 발생합니까? 가능하죠. 다른 사람 주택에 전세를 쓸거나 월세 살면서 자기 주택을 임대 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해요. 그때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소득,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이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을 합니다. 이렇게 2018년, 이게 해마다 법이 바뀌어요. 이전 법에는 이게 2016년, 이게 연말이 돼서 이제 바뀌는 경우 있는데, 올해 2018년이니까 12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그러니까 올 2018년 말일까지죠. 말일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자, 요 한 개의 주택, 이걸 적용할 때 주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번째, 요 주택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인다. 먼저 다가구 주택. 이거는 한 개로 보는데 예외가 있죠. 구분 등기된 경우,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구분 등기되면 그거는 각각, 구분 등기된 거 하나씩, 각각을 하나로 봅니다.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소유인 경우예요. 자, 공동소유인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로, 지분이 가장 큰 자. 이 사람의 소유를 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로. 그런데 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를 합니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임대소득이 귀속을 하니까, 정했으니까 그게는 그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 이제 임차 또는 전차예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그러니까 임차를 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다시 또 임차를 주는 거를 전대라고 그러고, 전세받은 사람이, 자, 전세를 받았는데 이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전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이 임차인이 전대를 했으니까 이 임차인의 소유가 된 거고, 그 주택은 전세받은 사람이 또 전전세 줬으니까 이 전세받은 사람의 주택 소유로 보는 겁니다. 왜? 이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요. 다음 7.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요거는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주택을 새로 지어서 신축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먼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한 번이라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이거는 사업소득이니까 종합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를 합니다. 다음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요거는 건설업에 해당이 돼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 한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역시 건설업 사업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다음 이제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 단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계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6, 6%를 세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면 6%니까 60만 원이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그 6%, 그러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소득세액이. 자, 그러면 1,200만 원. 자, 이번에는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니까 그 계산한 금액이 72만 원이 됩니다. 72만 원. 그리고 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자, 1,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가 적용이 됩니다. 초과하면 누진이 되는 거예요. 초과하면. 자, 그런 식으로 이번엔 4,600만 원. 자,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렇게 해서 자, 4,600만 원까지 한 거를 금액을 계산을 하면 582만 원이 나옵니다. 582만 원 플러스 요 4,6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죠. 4,6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24%를 누진세로 세율을 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8,800만 원. 자, 8,800만 원 초과하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 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1,590만 원 플러스 만 원입니다.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의 초과하는 금액의 몇 프로? 35%가 적용이 됩니다. 세율이. 다음 이제 1억 5천. 자, 1억 5천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 초과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 38%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3억 원을 초과하고 자, 3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9,46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입니다. 100분의 40이니까 40%요. 다음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자,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7,460만 원.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40이니까 42%가 해당이 된다. 이러한 금액을 세율로 해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 역시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세율 역시 이 소득세 세율을 기본으로 따집니다. 이게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이게 한 4단계, 5단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면서 지금 현재 7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소득세 세율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의 시간이었고 1. 소득세, 6.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부터 8. 소득세 세율까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